자, 내신 대비 분석으로 가시리 같이 보고 있고요. 자, 출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형식, 세 번째 표현성의 특징, 네 번째 여러 가지 성격들인데, 자, 일단은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3부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 3분 후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있다는 거, 형식상의 특징으로. 자, 일단 다시 분절체랑 동의어는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분연체, 연을 나눴으니까 분절체는 마디절자야. 마디를 나눠놨으니까 분절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우리 띄어쓰기도 발명품 중에 하나야. 120년 전까지는 띄어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디서 읽어야 될지가 되게 헷갈렸겠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헐버트라는 아일랜드 선교사가 독립신문 만들면서 최초로 우리나라 말에 띄어쓰기를 적용을 한 거야. 그런 것들처럼 문단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연애 구성이라든지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언어학에서 또는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발명품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문학에서나 작품들에서 또는 어떤 텍스트들에서 이렇게 연을 나누는 거는 이게 한 단위 한 단위가 만들어지니까 일종의 발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분절체, 분연체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보랑 4보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3보는 좀 더 서민적인 율격이라고 하고 4보는 좀 더 귀족적인 율격이라고 해. 그래서 이 작품의 의의를 살피는데, 아마도 최초에는 3음보였으니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초에는 말 그대로 가요, 대중적으로 불러지던 노래에서 이게 지나고 지남에 따라 되게 유명해졌고, 싸이 강남스타일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말춤을 췄듯이, 오바마 대통령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에서 싸이가 말춤을 췄듯이 이제 이게 아예 국가 공식 행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요로서, 대중적인 가요로서 불려졌던 게 이제 국가 공식 노래가 됐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 공식 행사라면 4음보, 귀족적인 걸 써야 되는데 왜 3음보지? 이 이유였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공식 행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도 뒤쪽이나 후렴구인 위 증질과 태평성대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다 보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생겨났거든. 차차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정리해 보시고 저 따라와 보시면, 자, 일단 위 증질과 태평성대라는 이건 후렴이라고 하는 거고, 자, 후렴은 의미가 없거나 또는 의미를 요즘 발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네는 의미도 의미지만은 노래를 부를 때 사비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후렴이 있어. 훅 같은 게 있어요.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노래의 구성 요소로서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들이고,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구조적 통일성도 있겠죠. 이런 키워드들을 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잡을게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악기 소리를 흉내낸 거다라고 처음엔 봤던 거야.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증질가라는 게 몽골어예요. 그러니까 몽골어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지. 위라는 거는 감탄사, 아 같은 거고, 이후에 우리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 동시에 풍년이라는 건 그 시절에 농경체제였으니까 경제적으로 번성했으면 좋겠다. 태평성대라는 정치적으로서 번성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의미로 봐서 이 부분을 아까 뭐 경제나 정치라는 단어로도 선지 구성을 하는 게 보였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국가연애에 쓰였구나. 왜? 우리가 지금 연애하면서 헤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태평성대 얘기를 하겠냐고. 이게 무슨 얘기다? 아, 결국에는 이것도 국가연애로 넘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얘가 국가 공식 행사로 넘어왔고, 대중가요가 국가 공식 행사로 넘어왔으니까 하층 문화가 상층 문화로 온 거니까 문학적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구조적 특징인데 AA, BA 구조잖아. 그래서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래서 AA, BA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자, 선생님 여기 5초 잡아주시고 저쪽도 5초 잡아주십시오. 자, 그럼 봐봐. 여기 나는이 뭔지 봤던데 얘가 없어도 의미 전달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은 뭐다? 얘는 여음이다. 그럼 봐봐. 후렴과 여음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후렴은 이 연의 뒷부분에 붙으면서 연별로 구조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게 후렴인 거고, 여음 같은 경우에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됐죠? 그래서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AA, BA 구조는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맨날 물어보는 가실이의 AA, BA 구조 제발 놓치지 마시고 AA, BA 구조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통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작품들에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맨날 물어봅니다. 첫 번째, AA, BA 구조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후렴 놓치지 마시고 세 번째, 후렴구도 놓치지 마시고 후렴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도 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가신 거지, 님이.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신 거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냐라고 물어본 거고 잡고 싶지만은 님께서 마음이 상하면 안이 오실까봐 걱정이 되네. 그러면서 서러운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빨리 오세요라고 해석을 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현대어로 해석을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잡을게요. 이 서러운님에 대해서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일 수가 있어. 자, 볼게. 이 서럽다는 이 감정의 주체, 그 주체가 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일 수도 있는 거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왜? 기본적으로 시라는 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양할 수가 있고 함축되어 있는 걸 풀어낼 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다 보니까 서럽다의 주체가 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서럽다의 주체가 님이었을 때는 또 나였을 때는 내 감정이 서러워. 하지만 님을 보내드렸으니까 빨리 오십시오라는 기대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님의 감정이 서럽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어떤 일 때문에 님이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님의 마음이 상했지만은 역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복귀에 기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 이게 요즘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감정의 주체가 님이냐 나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라기보다는 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둘 다가 있고 그 가능성의 근거를 확인하는 문제로 나오니까 이 서럽다라는 감정이 님의 감정일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잡사 두어리만은 잡아두고 싶지만 한글 해석 써줄게. 천하면, 마음이 상하면 안이 오실까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중세국어로 쓰여지기도 했고 고려시대부터 쓰여진 내용이다 보니까 서리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법들도 제가 보라색으로 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1연과 2연. 자, 연과 연을 놓고 봤을 땐 당연히 AA, BA 구조 반복이잖아. 자, 폭넓게 보면 이 구조 반복도 일종의 대꾸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꾸를 내신에선 좀 좁혀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꾸가 아니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건 학교 필기를 기준으로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구조 반복이냐인지 한번 볼게요. 봐봐. 가신 거죠? 가셨죠? 버리고 가셨죠? 서술어인데 여기에는 접속조사가 있고 그 다음 봐봐.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주어 서술어인데 중간에 뭐가 또 들어가 있고 그 나를 버리고 가시도 있고 자 그럼 봐봐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되는 게 보이는데 이 앞쪽의 문장 구조는 조금 다르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일 것이라고.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면 충분히 나올 내용들 나올 수 있으니까 저쪽부터 거꾸로 한 5초씩만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고 나머지 성격들과 관련해가지고 출제될 만한 키워드들 여기다가 표현성의 특징이나 성격 해가지고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쪽부터 5초씩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당연히 성격 첫 번째는 주제에서 올 건데 사랑이니까 감정 표출이니까 서정시라고 하겠죠. 두 번째, 고전 모든 현대시가 있고 고전시가가 있는데 고전시가라는 것 자체가 노래였기 때문에 무조건 외형률이니까 당연히 규칙이 있는 정형시고 이런 건 당연히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엮어서 보시면 되는 내용들. 그 다음 봐봐. 이 사람이 지금 이별에 대해 슬퍼하고 있으니까 애상적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시기에 좀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적이다라는 키워드도 내신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봐봐. 여기에서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원망이 있다, 체념이 있다, 소망이 있다인데 사실은
소망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 내신 필기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짚어두시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읽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소망은 다 있어. 잠깐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나는 님을 보내고 가시는데 빨리 오세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 또 가셔? 나를 버리고 가세요? 아, 어떻게 살아고 가십니까? 다시 나는 잡아두고 싶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전부 다 뭐야? 소망이고 재회에 대한 희망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엽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만 지엽적으로 보면 날 버리고 가니?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지엽적으로 봤을 때는 원망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학교 내신 필기에 따라서는 참고해 보시고 애매하면 물어보세요. 꼭 여기는 원망이 있습니까? 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꼭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이야. 왜냐면 학교 선생님 따라서는 다른 생각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체념도 잘 모르겠어. 왜? 여길 보고 체념? 왜냐면 이쪽 가게 되면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건 있죠. 일단은 보내고 나서 기다린 거니까 보내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엽적으로 보면 여기도 체념이라고 읽기도 하시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학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체념을 만약에 읽는다면 이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작품 전체 주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재회의 소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내신 필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크게 4단계로 기는 뭐냐면 얘들아, 깃발을 드는 거야. 전쟁한다고 생각을 해봐. 깃발을 들어서 지금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기로 나오는 건 뭐냐? 님과 이별되는 상황이 있어서 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보통 있고요. 두 번째 승은 뭐냐면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기가 올라가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막 진격하는 그런 장면들, 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망이 고조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전환, 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 이제 어떻게 고조되고 원망이 고조됐다가 한번 여기서 전환되는 거야. 감정의 전환. 마지막 집약되는 결말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어? 님하고 재이야기를 수용하면서 님하고 재이야기를 바랬죠.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은 내신 대비로 충분한 단어들, 개념들 정리 다 됐으니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질문들 있으면은 부지런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내일 오전에도 오시죠. 그래서 혹시 내일 오전에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하신 수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부지런히 올려주시면 준비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어려운 거 꼭 질문하세요.